자, 과학 같은 소리 하네.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딱 일주일 전이네요. 그렇죠. 네. 북미 정상회담 때 제가 계속 기타 얘기했는데 네. 환희의 송가를 연주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게 화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그게 화제가 됐죠? 네. 아, 주변에서요. 주변에서. 일단 그때 반주가 안 들리고 좀 여건이 안 좋고 연주하는데 주변에서 잡담하시고 그래가지고요. 네. 오디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예. 네. 제가 이제 반주를 제대로 크게 녹음을 해가지고 제 페북에 올려놨으니까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북에서 들어보시면 제대로 된 연주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연주자로서 뭐 기왕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나서 보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코너 할 때도 네. 나와서 10초 정도 연주하고 시작하시든가 아니면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 하다가 예. 본인이 중요한 대목에서 본인이 효과음을 넣든가 괜찮은 생각. 아니 뭐 시작한 거 뭐 짜잔 하면서. 예, 좋습니다. 네. 기억했는데 뭐. 그러죠 예. 뭐. 교황 버린 거. 자,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이제 그 축구 우리 월드컵 시작했잖아요. 예. 사실 이번에 뭐 선거다 북미 정상회담이기도 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게 시작을 했는데 네. 어제 이제 막상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또 사람들이 월드컵 보긴 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처음으로 어제 스웨덴 경기를 했고. 근데 이게 너무 큰 이벤트들이 연속으로 시작하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저도요. 한 달은 지난 것 같은데 겨우 선거도 일주일 그렇고.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겨우 일주일 전. 예. 좀 자, 어쨌든 비디오 판독? 네, 뭐 그쪽 얘기인데요. 비디오 판독. 많이 안 돼요. 어제 바로 경기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판독에 덕을 봤다면 마음에 들었겠지만. 아, 그러니까요. 저는 일반론으로 말해서도 축구 경기에는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원래. 네.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런 사고를 우리 쪽에서 이제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수적인 게 아니라 네. 저는 거의 모든 스포츠가 요즘 판독,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오래됐고 미식 축구는 굉장히 오래됐고. 굉장히 오래됐죠. 예. 좀 테니스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축구는 굉장히 그 우연과 한 번 지나가면 감독이 그러니까 심판이 못 보면 더 돌릴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인생이 그런 거다. 인생에 가장 가까운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인생은 인생을 살면 되지. 뭐 축구를 굳이. 제 축구관이 그래요. 예, 어쨌든 기술은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요. 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페널티킥 결국 그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판정에 의해서 번복이 되고 페널티킥으로 이게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겠죠. 주식 못 봤으니까. 예. 네. 여기 이제 사실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데 뭔지를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원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구계는 기계 문명을 좀 안 좋아했습니다. 가장 늦게 도입됐어요. 네. 네. 그래서 반감도 있었고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한 오심이 속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의 이제 사실이에요. 심판의 능력이나 기호라는 그 운에 따라 경기 결과가 좌우되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예, 그런 말이 게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고 또 2010년 이제 남아공 월드컵 16강전 독일과 잉글랜드 경기 이때 이제 1대2로 잉글랜드가 지다가 그때 램파드가 중거리 슛을 넣었는데 그게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쪽에 들어갔다가 그렇죠. 튕겨져 나왔어요. 비디오로 봤을 때 예. 그 중계 화면으로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근데도 이걸 노골로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그 축구의 대원칙 중에 오랫동안 100년 이상 유지했던 원칙 중에 하나 심판이 한 번 내린 판정은 뒤집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오심이었다 하더라도 인생도 실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뒤집을 수 100년 없잖느냐.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보수적인 사고 방식인데요. 아무튼 저는 여전히 이 방식의 축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잉글랜드가 좀 기분이 또 상하고 해서 4대1로 대패를 하고 말죠. 그렇죠. 이때 이 골이 인정이 됐다면 예. 분위기를 타서 뒤집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명백한 골이 오심이 되면서 축구 종가가 직접 나섰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파 회장이 당시 제프 블래터 회장이 뭐 사과도 하고 이때부터 이제 비디오 판독 논쟁 도입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비디오 판독이란 건 어떤 거냐면은 요즘 이제 VAR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냥. 예,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스라고 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미 쓰고 있었고요. 월드컵에서 이제 이번에 최초로 제대로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프리미어 리그도 도입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됐죠. 예.
호크 아이라는 이제 시스템이 대표적이에요. 매의 눈. 매의 눈. 이건 원래 저 윈블던이랑 테니스에서 많이 쓰던 겁니다.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쓰는데 테니스도 보면은 굉장히 판정하기 어려운 경기죠. 라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서브 같은 경우에 예. 이게 서브의 지금 세계 최고 속도가 거의 뭐 300km에 육박합니다. 시속.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심판이 그 네트 가운데 앉아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근데 다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보인다고 생각하고 자기 심판의 코를 뒤집을 수 없었는데 이제 지금 비디오 그렇죠. 챌린지를 해가지고 예, 지금 챌린지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한 경기에 몇 번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제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면 얼핏 뭐 중계 영상 같은 걸 되돌려 보고 예. 뭐 골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정도를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근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예, 축구의 경우에는 최대 16대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예. 그리고 중계 방송하고 별개로 별개로 예, 16대 시스템이 돌아가요. 소위 이 VAR 시스템이 네네. 16대가 따로 돌아간다. 따로 돌아갑니다. 아, 그렇군요. 따로 돌아가고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이 카메라들이 자그마치 초당 340프레임을 찍어요. 보통 이제 영화는 24프레임이고 그렇잖아요. 뭐 판정을 위한 특별한 그렇죠. 초고속 고속 카메라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러면서 실시간으로 공의 위치를 추적을 하면서 컴퓨터에 영상을 자동으로 보냅니다. 혹시 공에 뭔가 심어져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 공의 형상을 보고 그냥 추적을 하는 거죠. 아, 자동으로? 예. 공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따라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각도를 잡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최근에는 공에 뭐 칩을 씹는 경우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이 시스템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쪽은 아니고요. 동그란 걸 추적한다 이거죠. 그래서 추적을 하는 거죠. 선수 머리가 너무 동그랗죠. 선수. 대머리라든가 이런 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머리가 없거나 하는 경우에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공의 궤적을 계속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많으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골라인을 1mm라도 넘으면 심판 손목시계 골이라는 표시가 바로 뜹니다. 자동으로. 예, 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골이냐 아니냐는 이제 주심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뜬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영상에다가 그래픽을 결합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사이드 라인 있잖아요. 오프사이드 라인. 말 이상하겠네요. 오프사이드 라인을 이 화면에다 그려서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쪽 이 판독팀이. 여기서 궁금한 건 기술적인 것보다 더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선수가 챌린저 할 수 있잖아요. 네. 축구 같은 경우에 감독이나 선수가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감독이나 선수가 요구할 수는 없고요. 아, 그렇군요. 심판이 요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판독팀이 심판한테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알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 구자철 선수 발목을 밟았던 반칙. 그쵸. 제가 다른 나라 중계에서는 굉장히 심한 장면이라고 이거 뭐 카드 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심한 반칙의 경우 되돌려 볼 수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게 카메라가 보면서 컴퓨터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에 중앙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12개 경기장의 모든 카메라 영상이 광섬유로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4명의 판독팀이 이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한 경기당 4명의 판독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다 보고 있다가 그런 반칙을 보게 되면 심판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왜 구자철 경우는 안 보내줬냐 이거죠. 일단 안 보내줬을 수도 있고요. 보내줬는데 심판이 결국 결정을 해요. 받아도.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오는 걸 다 그냥 얘기하게 되면은 판정을 심판이 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왜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심한 반칙일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심한 반칙이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걸 그냥 넘어갔어요. 모르죠. 그걸 근데 주심이 이건 뭐 큰 문제 아니에요. 넘어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런 권한이 마지막에 결정은 주심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계로 연락은 왔을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판독팀이 지켜보면서 계속 보내게 되고요. 그 결정은 주심이 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심판이 만약에 그게 날아왔는데 구자철 선수 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고 지나갔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까? 나중에라도 기록 어렵죠. 그건 좀. 물어보지 않는 한, 대답해주지 않는 한. 심판이 어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없나 찾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식의 주심이 볼 수 없는 그런 반칙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을 바른다거나 심지어 옷을 잡아당기고 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이제 원칙인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공정한 경기를 위해서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그 주심보다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은 3,000 몇백 프레임이요? 300 몇십 프레임이요? 360 프레임. 그러니까 인간의 눈이 잡아낼 수 없는 장면을 잡아낸 다음에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네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다시 신호를 보내는 거면 네네. 난 레프리가 그거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레프리가 판정을 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니까 권위가 없어지죠. 사실 이 우리는 판독관들이 모르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알잖아. 좀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더니 아니, 이제는 기왕에 더 들어왔으면 엄밀하게 하자고 기왕에 얘기하시는. 들어왔으면 저는 주심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기왕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큰 경기에서 주심이 영향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인 이상 못 보거나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또 기타 등등 때문에 경기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도록 그럴 수 있죠. 그 판정을 내리면 한두 개 때문에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기왕에 그렇게 들어왔다면 예전에는 오심도 경기 일부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기왕 도입됐다면 아예 4명의 레프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레프리는 현장 진행만 맡고 반칙이나 이런 판정은 이쪽에서 내는 견해를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네. 인공지능이 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인공지능까지는 아직 멀었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요? 골 라인이라도 사이드 라인 넘는 거 지금 뭐 저 칩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것들도 반칙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멀진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요? 기술적으로. 예. 그렇다고 치고요. 예. 정확합니까? 근데 이 비디오 판독이? 비디오 판독의 지금 정확도는 뭐 거의 99%에 가까운 거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겠죠. 뭐 선 긋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사람이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넓은 경기장을 심판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보니까 못 보는 것도 굉장히 많고. 참 정확하게는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 도입한 게 아니라 영국의 FA컵에 도입한 겁니다. FA컵이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정정하고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올 월드컵부터는 상당히 정확한 판정이 나오겠지만 그것 역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런저런 불만의 소지는 또 남아 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제 있었던 경기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구자철 선수 발 밟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나라 중계를 일부러 좀 찾아봤더니 아니 저 굉장히 심한 반칙이다라는 중계 해설이 있었어요. 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러면 충분히 카드가 나올 수 있고 또는 뭐 심지어는 심판의 성향에 따라서 퇴장도 시킬 수,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면 퇴장도 시킬, 원래 고의적으로 우회를 가면 퇴장도 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지나가니까 못 봤다고 치고 그러면 비디오 판독관이 다시 제 슬로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 보니까 이야, 이거 굉장히 심한데? 네. 그런 판정이 있어서 그쪽에서 반칙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을 해서 판정하는 게 좋다라고 신호가 갔는데도 무시했다고 치면 네.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안 되는 거죠. 예. 또 뭐 오심도 경기의 일부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아예 비디오 판독을 할 거면은 아예 그 소위 그 심판의 개인적인 성향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아직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원칙이 다시 생기고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월드컵이어서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6대. 네. 네. 최대. 320프레임. 300. 공을 자동으로 쫓아다닌다. 예. 네. 축구 선수 중에 얼굴이 너무 동그란 경우나 축구하기 힘들겠죠. 그러면 아마 탈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너는 공과 구분이 안 돼서 안 돼.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둥근 얼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